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애 낳고 올케에게 애 맡기고 회사에 복직한다는 신우와 모든 가족과 신랑은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여 결국 모든 걸 끝내버린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우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선 분위기가 저만 이기적이고 못된 년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6개월 된 아들이 있는 주부이고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신랑 따라 타 지역으로 와서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상태이며 아들이 4살에서 6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로 살기로 신랑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리 계시는데 신우이만 저희와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살지만 신우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서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신우와 큰 트러블은 없었지만 살짝 사람 신경 긁는 일이 몇 번 있어서 최대한 만남을 안 하고 있어요. 신우이는 10월에 출산 예정이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신우이 부부와 저녁 먹는 정도예요. 그날 저녁도 밥 먹으면서 신우이 출산 앞두고 있어서 대화 주제는 신우이 산후조리였어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많아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산후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우미 쓰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냥 조리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조리원도 믿을 수 없어서요. 다 그렇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도 잘하셨네요. 회사는 퇴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회사를 그만둬요? 저는 회사 그만두면 병나요. 회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출산휴가 3개월 쓰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우이가 작은 회사 다니는데 복지가 그다지 좋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회사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사장이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냥 애 낳고 다니려고요. 아, 그래요? 했더니 갑자기 신우가 나 복직하면 언니가 우리 애 좀 봐줘요.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만 흥분해서 있고 다들 차분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다들 저만 빼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발끈하니까 신우이가 한다는 말이 요즘은 어린이집 못 믿겠어요. 더군다나 3개월이면 100일도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겨요. 언니는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오빠도 아기들 같이 크면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고 찬성한다고 하면서 언니도 동의할 거라고 하던데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금시초문인데 애 봐주면 얼마 주실 건데요? 그냥 물어나 보자 하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언니, 무슨 가족 사이에 뭔 돈이에요. 그냥 봐주는 거지.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길래 아가씨, 애 안 키워봤잖아요. 애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특히 3개월부터는 더 손이 간다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공짜로 못 봐줘요. 했더니 언니 진짜 정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네요. 진짜 서운하다. 서운하다고 욕해도 아닌 것은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아서 선을 그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애 봐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저귀 분유 갖다 주고 따로 20만 원 드릴게요. 어차피 양육수당 20만 원 들어오니까 그거 줄게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계속 싫다고 말하니까 기막힌 말을 하네요. 만약 우리 아기 어린이집 맡겨서 교사한테 폭행당하거나 잘못되면 언니 탓이에요?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소리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가 일 그만두고 쉬세요. 어차피 돈 없어서 다니는 회사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회사에 미련을 가지세요? 내가 일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아가씨한테 애 맡기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큰애를 어떻게 봐요? 하더군요. 도저히 말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대꾸도 안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곧바로 뒤를 따라왔는지 신랑이 왔더군요.
나 모르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거냐? 하니까 동생이 얼마 전에 전화 왔었어.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지. 그리고 같이 키우면 우리 애랑 동생 애랑 사이 돈독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만 애 봐주면 동생 회사 복직해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잖아. 결론은 나만 애 봐주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결론이더군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신랑한테 그래? 난 자기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해? 말도 안 되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럼 이참에 차라리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애 보면서 동생 애도 키워.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육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말을 말어. 자기가 우리 애 키울 때 힘들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따로 잤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어린애일수록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20 받고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자기 동생 보고 하라고 해.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신랑을 떠봤어요. 안 되지. 난 내 동생이지만 못 믿어. 그리고 자길 다들 믿으니까 엄마랑 아버지도 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낮에 결론도 내리지 못한 얘기로 싸우고 서로 안 좋게 있는데 시아버지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하셔서 한다는 말이 아가, 네가 그래도 애 먼저 낳아서 키워본 선배인데 동생이 다 생각하고 같이 키워주면 얼마나 좋냐. 그냥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준다고 들었는데 반찬값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봐주면 좋겠구만.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손자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혼자서 외롭게 자라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더 말씀하시려는 시아버지 말을 딱 잘라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애 낳아서 키운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게 서툴고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똥 싸면 씻겨줘야 하고 남자애라 무게도 상당해서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으로 애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이 사람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애 울면 다른 방 가서 자버려요. 제가 일 그만뒀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너무 힘들다고요. 왜들 하나같이 고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고모 보고 저희 애까지 보라고 해요? 저도 똑같이 돈 줄 테니까요. 했더니 아버님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이 집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하기 싫어서 그만뒀냐고요. 솔직히 고모는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계획에 없던 애가 생겨서 저러는 겁니다. 자기 생활하고 싶어서 애를 짐짝 가루듯이 남한테 맡기는 거죠. 시부모님 평소에도 딸밖에 몰라서 그런지 저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신랑은 자꾸 중간에서 저보고 봐주면 안 되냐고 말해서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자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난 다른 방법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자기 눈에는 내 손목이나 내 몸이 아픈 게 안 보여? 자꾸 나 힘들게 하면 애 더 클 때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어떻게 말하든 다 좋아. 다들 나 욕하라고 해. 난 내 몸이 더 중요하니까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애 보고 있는 나한테 다들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안쓰러우면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라고 해. 엄마 힘들잖아. 노인네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냐? 60대 중반이 노인네냐? 그리고 그렇게 안쓰러우면 자기가 봐. 난 절대 못 봐주고 자꾸 애 봐달라고 하면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절대 못 봐준다고 말해. 난 솔직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심하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발끈하더군요. 야, 그렇게 우리 식구가 너한테 잘못했냐? 잘못했어. 아직도 몰라서 그래? 내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려버린 것과 난 분명히 내 의사 솔직하게 밝혔는데 전화를 끊임없이 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잖아. 사람 도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성질 건드리지 마. 좋아. 그러면 애 어린이집 보내고 너도 일해. 하더군요. 난 자기 동생 때문에 우리 아기 어린이집 맡기고 취업할 생각 없거든? 했더니 네가 일하면 애 봐달라고 하는 거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그딴 거 무서워서
내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진짜 니네 가족 굉장히 의식하고 사는구나. 난 그럴 바에 너랑 안 살아. 내가 재취업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랑 끝나는 날이야. 분명히 애가 4살에서 5살 될 때까지 일 다니지 말라고 한 건 너였어. 잊었어? 그럼 어쩌라고. 상황이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못한다고 하는데 애를 집 앞에 두고 갈 거야 뭐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해? 우리 살 거나 고민해. 아버지가 자꾸 전화하셔서 너 설득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마누라 하나 못 잡는다고 병신 같다고. 그래서 나한테 뭔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데 너 자꾸 나한테 네 동생 얘기 자꾸 하면 이혼이야? 그렇게 우리 일도 아닌 신우 일로 하루 걸러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신우가 애를 낳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볼 일이 있는데 산후도우미 사람은 믿지 못해서 외출을 못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 고모, 이제 애엄마가 됐으면 어른이 돼야지. 애 낳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고 해서 친구들 만나고 오려고 해요. 잠깐만 와서 애 좀 봐주세요. 하더군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딱 3개월 후 제가 애를 보게 생기게 되겠더라고요. 아니요, 저 어제 한숨도 못 자서 지금 애 잘 때 자야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요. 미안하지만 도우미분 못 믿으시면 나가지 마시고 아니면 어머니 오시라고 하세요. 했더니 이 싹수 없는 것이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싹수 없는 신우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날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신랑이 퇴근 후 저한테 또 신우이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애 좀 잠깐 가서 봐주지.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 지겹다. 난 너란 사람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으면 중간에서 카바를 잘 쳐줘야지. 아니면 남편이란 놈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러니 내가 더는 못 살 것 같아. 그냥 그만하자. 신랑도 화가 났는지 그러자 하더군요. 그렇게 신랑과 저는 신우이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지켜보니까 이혼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기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전 남편이란 사람 퇴근하고 동생 집에 가서 조카 봐준다고 들었어요. 미친놈, 지 애도 못 봐주던 놈이 동생 애를 봐준다는 말을 듣고 또라이구나 싶었어요. 이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